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이게 매매하고 투자하고 요 부분을 이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그 투자를 한다. 매매가 아니고 저희는 이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투자는 이제 뭘 기준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매매는 이제 이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투자는 이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치가 뭐냐. 그래서 이 가치가 뭐냐. 영어로 따지면 밸류가 되겠죠. 이 가치가 뭐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저 기술적인 해석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들렸듯이 가격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이렇게 객관적인 거고 이건 이 객관적인 거다. 객관적인 거고 그 팩트죠. 팩트. 지금 삼성전자가 뭐 6만 원대 초반 이렇게 내려왔다. 그건 이제 사실이죠. 객관적인 거죠. 그건 객관적인 거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주관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 가치가 결정이 나느냐. 결국 이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가치가 나오는데 결국 투자자의 주관적인 거, 투자자의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게 아니라 투자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부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에 대해서 그게 가치 판단을 할 때, 결국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결국은 이 투자자가 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투자자가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결국은 어떤 투자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투자자냐. 이게 바꿔놓고 보면 이제 내가 어떤 투자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투자자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무슨 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 이 투자자의 결국 이 관점이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한데 결국 이제 투자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내가 결국은 어, 크게 봐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본인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경우라고 저는 봐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지금 이 경우인데, 어쨌거나 이제 인생관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사람들이 뭐 인생관 하는데, 인생관에는 크게 이제 본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 좀 이게 긍정적,
긍정적인 인상관,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반대로 긍정적인보다 약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비관적이거나 이런 분들, 이건 좀 약간 낙관적인 거죠. 저 보면 낙관적인. 그래서 저는 투자를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분들보다 이런 분들보다는 저는 이런 분들, 특히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막 두 배짜리 이상 그걸 넘어서 이제 가끔은 이렇게 대박에 가까운 어떤 이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투자자들한테는 인생관이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분들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약간은 좀 이렇게 낙관적인 이런 분들이 저는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치관을 부여할 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리고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끝까지 관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인생관이 저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분들보다 좀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좀 이런 쪽 이게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 어떤 좀 더 좋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5% 뛰기 10% 뛰기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갈 줄 알고 그리고 아무튼 최소한 뭐 2배짜리 3배짜리부터 많게는 뭐 이렇게 5배짜리 10배짜리 뭐 이런 걸 만들어 가려면 인생관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은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우리 차트 보면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요. 뭐 어차피 시장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을 보면 시장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든 어쩌든 하는데 그 결국 여기 부정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시냐면 봐봐 시장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 내려오는 거 여기 이렇게 인생관이 이게 부정적이고 비관적 이런 분들은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데만 봐 이런데 그러니까 인생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 이런 분들은 여기 꼭지에서부터 바닥 내려오는 거, 꼭지에서 바닥 내려오는 거, 꼭지에서 바닥 내려오는 거, 요걸. 어차피 이것도 올라가는 것도 시장이고, 내려오는 것도 시장이고, 올라가는 것도 시장이고, 내려오는 것도 시장이고, 올라가는 것도 다 같은 시장인데, 하필이면 본인의 인생관이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분들은 하필이면 보면 이런 구간만 본다는 거죠. 이런 구간만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런 구간만 본다. 이런 구간만. 그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낙관적인 분들은 이 반대로 보죠. 반대로. 아니 시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관이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분들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본다는 얘기. 여기를 본다. 여기를. 자, 자, 방금 한 설명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뭐 누가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을 보는데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쪽만 계속 보면서 이게 시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시장은 뭐 이런 시장은 뭐 당연히 있는 거지. 그렇지만 시장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시장도 많이 있어. 이런 시장, 이런 시장, 이런 시장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뭐에 의해서 그 시장을 같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거의 시장도 그렇고 현재의 시장도 그렇고 미래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결국 내가 어느 쪽을 보느냐,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보냐에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쪽에 맞추는 분은 계속 내려가는 쪽에 맞춰서 본다는 얘기죠. 내려가는 쪽에.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내려가는 쪽을 보는 분은 계속 내려가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쪽을. 그지만 또 올라가는 쪽을 보는 분은 계속 올라가는 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점을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인생관이 저는 중요하다. 그 인생관, 어떤 투자자가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로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장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종목을 볼 때, 결국 종목의 미래를 보거나 시장의 미래를 볼 때 결국 내 인생관이 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가치나 어떤 종목에 대한 가치,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생관이 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않느냐, 이런 얘기죠. 가치를 부여하느냐,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뭐 지금 우량주 중에서 이런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내가 근데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지금 뭐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우량주들이 이제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지금 이럴 때 어떤 가치를 내가 여기다 부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 이제 끝났다. 이건 뭐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뭐 보통 개인들은 뭔가 시장이 이렇게 오르면 이때에서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부여해도 아까하고 또 연결된 얘기인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렇게 시장이 막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때서 이 시장이 가치가 있는 시장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4천만 원, 5천만 원에서 비트코인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이거 막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해서 비트코인이 여기 7천만 원, 8천만 원 가다가 다시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내려오면 또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이제 가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에 대해서 같은 어떤 종목이든 아니면 같은 뭐 비트코인이 됐든 우량주가 됐든 이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 가치를 부여를 내가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게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에 많이 달려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보는데,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이 같은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이제 이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되게 이제 이 세력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세력들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세력들은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그 종목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우량주가 됐던 이게 그 개별주가 됐던, 이렇게 세력들은 바닥권에 있을 때 그 종목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개인들은 반대죠. 개인들은 결국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이렇게 막 많이 오르고 나면 이때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 이때서. 그러니까 응?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죠.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은 결국 바닥권에 있는 것을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세력들은 결국 저평가 증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는 저평가가 돼 있는 거에 가치를 부여한다. 근데 개인들은 고평가돼 있는 거에 가치를 부여한다. 고평가가 돼 있는 거에 가치를 부여한다. 개인들은.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결국은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개인들이 실패를 하고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세력들은 저평가된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개인들은 막 두 배, 세 배 많이 오른 거 이미 고평가가 돼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RSI 지표에서 얘기하면 RSI 지표가 저기 한 70, 80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왜 투자에 성공을 못했냐?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가치관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가치관이. 그 다음에 이쪽 세계관은 이제 이 세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냐,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무슨 막 이제 어떤 막 음모론도 있고 막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음모론이 있죠, 음모론. 그리고 이걸 믿는 분들은 또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음모론에 대해서. 그래서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막 무슨 음모론이 있고 무슨 뭐 화폐에 대해서도 막 무슨 음모론이 있고 뭐 해서 막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죠. 음모론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IMF가 왔었을 때도 막 무슨 음모론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음모론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음모들에 의해서 어떤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게 세계관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아니야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어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엘리트들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음모론적인 거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세계관도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3위 3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음모론에 의해서 돌아가냐 아니면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음모론도 이것도 아닌 어떤 커다란 어떤 변화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변화 이런 변화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느냐 그래서 20년 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듯이 그래서 어떤 인터넷과 같은 뭐 이런 거, 그럼 아니면 뭐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막 이런 산업혁명,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것은 어떤 음모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보면 뭐 그 17세기, 18세기에 그 어떤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20년 전에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놨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지금 같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은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이 10년, 20년 후에 가서 보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17세기, 18세기의 어떤 산업혁명, 그다음에 20년 전에 어떤 인터넷 뭐 이런 것처럼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놓는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쪽에 중점을 둔 음,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크게 바꿔가는 것은 어떤 음모론이냐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빨리 캐치하려면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그래서 제가 전에 인문학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문학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음모론이나 아니면 어떤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인문학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세상이 뭐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미래가 어떻게 크게 바뀌어갈 건지는 어떤 인문학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정학적인 것도 설명드리고 그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의 어떤 그 관점이 중요한데, 결국 내 인생관이 어느 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게 시장을 볼 때 내가 주로 이쪽을 보고 있냐, 아니면 시장을 볼 때 내가 이쪽을 보고 있냐. 이게 본인들 인생관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제가 봤을 때 알게 모르게 응? 인정이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중요하다. 본인들의 인생관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를 똑같이 부여하는데, 이게 저평가됐을 때 가치를 부여하느냐, 고평가됐을 때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래서 내가 비록 세력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 어느 시점에서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게 가치관이죠. 그 다음 이제 세계관. 세상이 크게 바뀔 때 뭐에 의해서 세상이 크게 지금까지 바뀌어 왔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30년 이런 세계들이 뭐에 의해서 바뀌어 갈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비슷한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저는 이 투자자의 어떤 관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답이 이 투자자로서 어떤 미래,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미래, 투자자로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남들하고 다르게 좀 더 어떤 보면은 이게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돼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본인들이 이거 답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지금 어떤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가격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 건지, 어떤 위치에 있을 건지, 그렇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건지. 그래서 이 가격하고 가치에 대해서 요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우연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저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아무튼 우리 한국의 이게 대의인가, 그 대의하고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섭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현역 대의가,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중요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기밀을 이렇게 이제 아주 막 그 1급, 2급에 해당하는 1급, 2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밀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도 이렇게 좀 저기 해서 이걸 가는데, 그 이제 이렇게 이게 예를 들면 북한에 넘겨주는데 그 대가를 뭘로 받았냐면,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지금 대략 나오는 게 한 뭐 7억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게 저는 이제 여기 막 이런 막 군사적인 거 아니면 이렇게 그 국가적인 기밀 뭐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거, 요거 이게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는 또 실제로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저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받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게 비트코인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다. 이게 비트코인이 뭔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많은 개인들이, 음, 그리고 지금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특히 경제학 쪽에 많은 학자들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밀을, 그것도 지금 현역에 있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자,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중요한 기밀들을, 그걸 아무튼 빼내갈 수가 있다. 근데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주고서 그 어떤 국가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밀들이, 그것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대가로 해서 이게 오간다. 이게 보시면 그죠? 보면, 자, 그러면 이게 그 북한이 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달러를 주든지 뭐 위안화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비트코인을 줬느냐? 그러니까 어떤 대가로 이렇게 한국 돈을 주든지, 그죠? 한국 돈을 주든지 달러를 주든지 아니면 이 옆에 나라 중국에 어떤 위안화를 주든지 다른 돈으로 줄 수도 있었는데 왜 비트코인을 줬겠느냐? 이게 왜 비트코인이었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뭐 북한에서 뭐 이랬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이 한 건이 아니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대가로 주면서 중요한 것들을, 국가적으로 봐서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빼갈 수가 있다. 이게 저는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 비트코인이 왜 제가 질문했지만, 왜 이게 그 돈으로 안 주고 달러나 한국 돈이나 이게 안 주고 비트코인 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게요, 이게 비트코인 주게 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행을 거치지 않고서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전달을. 그러면, 음? 돈을 전달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든지 직접 만나서, 저기 예전에 사과박스처럼 이렇게 정치인들 예전에 막 사과박스 준다. 음? 그래서 사과박스 안에 뭐 1억 정도 5만 원짜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입금을 시키든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은행을 거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게 다 이게 추적이 된다는 거죠, 추적이. 추적이 된다, 추적이. 추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7억 정도를 줬는데, 이게 왜 그동안에 추적이 안 됐느냐는 얘기죠. 추적이 왜 안 됐느냐.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보면, 그게요, 이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달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다. 이메일을 통해서 뭘 전달? 이메일을 통해서 암호를 전달하면 되는 거죠. 암호를 전달하면 돼. 암호를. 응? 이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예요.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저기 보면 아프리카나 이렇게 이렇게 큰 아프리카 중에 잘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런 데는 이렇게 은행이 없는 곳이 많아요. 은행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은행은 없지만 이렇게 인터넷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은. 은행은 없는데 인터넷은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한국에서 이 나라에 이렇게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돈을 보내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은행이 있어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은행이 없으면은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면 돈을 보낼 수가 없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이 없어도 돈을 보낼 수가 있다. 뭐만 있으면요. 인터넷만 있으면 보낼 수가 있다. 인터넷만 있어가지고 뭐 이메일을 거쳐서 그냥 아무만 보내면 된다. 아무만 아무만 보내면 된다. 자, 지금까지 모든 돈들은 다 전달이 되려면 직접 만나서 주든지 아니면 응? 아니면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주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돈에서도 어떤 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응?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저는 지금 북한의 어떤 공작원이 한국의 그 현역 대위를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기밀도 빼내고 또 사람도 섭외하고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한 7억 정도를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뭐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보다도 더한 일들이 전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결국은 내 인생관이 뭐고 가치관이 뭐고 그다음에 내 세계관이 뭐냐 요거에 의해서 내가 가치를 결국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해 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해 가는데 이제 그중에서 특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가격적으로만 접근하고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만 보고 그다음에 뭐 이게 다시 1억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되냐 안 되냐 비트코인을 좀 오래 들고 가도 안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엉뚱한 데서 지금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때 그 아무튼 피난 가면서 그 많은 자산들을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을 바꿔서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서 아까 했던 북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한 2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2만 개 정도. 근데 비트코인이 북한이 한 2만 개 가지고 북한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 그런 거죠. 핵 무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 무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것들을 구해 온다든지 아까처럼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기밀을 빼온다든지 그냥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근데 이 결제를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화폐하고 돈하고 차이점, 네, 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폐하고 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화폐라는 것은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지폐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폐. 그러니까 이게 인쇄기 돌려서 찍어내는.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진 이유가 인쇄기를 돌려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러 그죠? 제가 그때 환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달러가 화폐죠, 화폐. 달러는 화폐예요. 달러는 돈이 아니고 화폐입니다, 화폐. 달러는 화폐인데 결국 인쇄기를 돌려서 종이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그죠? 지금 달러의 가치가 지금 달러의 가치가 원래 100%였으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5% 10% 가치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5% 10% 남아있는 게. 그 남아있는 가치가 그럼 뭐예요? 한 80% 90% 가치가 지금 날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게 진짜 돈이 뭐냐? 진짜 돈이 뭐냐? 보시면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돈 역할을 한 게 그게 골드 금이었다는 얘기죠. 골드. 금이 진짜 돈 역할을 지금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나서 한 2000년, 3000년 동안 이 골드 금이 이 돈으로서, 이게 화폐가 아니고 돈으로서 가치를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 진짜 돈은 어떤 게 진짜 돈이냐? 진짜 돈은 어떤 게 진짜 돈이냐? 어떤 게 진짜 돈 역할을 하느냐? 진짜 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돈은 누가 좋아하는 돈이 진짜 돈이냐? 그 얘기가 있어요. 진짜 돈은 누가 좋아하는 게 진짜 돈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해적들이 좋아하는 돈이다. 해적들. 해적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돈이고, 두 번째, 그렇잖아요. 막 있잖아요. 막 인신매매범들. 세 번째, 네, 막 마약범들 있잖아요. 마약범들. 이런 부류들이 좋아하는 돈이, 그게 진짜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적이나 해서 인신매매나 이런 부류들이 진짜 좋아하는 돈은, 이런 돈들은 굳이 은행에 갔다가 넣어놓고 안 해도 되는 돈들이라는 얘기죠. 은행에 가서 보관을 안 해도 돈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런 조건을 딱 갖추고 있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를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걸로 이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러한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쪽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북한의 공작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국가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좋은 타이밍이 오면은 한 번에도 사고,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계속 해가면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자꾸 양적으로 계속 늘려서, 그래서 한또 5년, 10년간 이렇게 적립식으로도 모으고, 그 다음에 좋은 타이밍 했을 때, 이게 저평가 됐을 때, 이때 또 사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 비트코인을 아무튼 주변에서 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인생관 얘기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만 원부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 만 원이 아니라 지금 50만 원부터 왔다고 해도 지금 100배가 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도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좀 부정하고 있다. 그 많은 분들이, 특히 학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자로서 우리가 5년, 10년 후에 뭔가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어떤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됐던, 어떤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됐던,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좀 이렇게 잘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인생을 바꿔줄 정도의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려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경제학적, 예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단지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안 맞는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가는 게 저는 더 훨씬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 가치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어, 우리가 그 시장을 보실 때,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했던 거지만 한번 쭉 이제 앞으로도 그게 이제 관련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쪽을 좀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시장 얘기를 했지만, 자, 우선은 이 시장을 일단 시장이 지금 많이 지금 혼동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헤이 차트 일단 환율 보세요.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지금 이렇게 1267 이렇게 오니까 또 막 무슨 막 또 달러를 사야 된다 뭐 달러가 앞으로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 막 요렇게들 얘기하는 항상 그래 항상 보시면 지금 보시면 환율이 지금 1274 오늘 1274 78 요렇게 지금 끝났고 그러면 이게 2020년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폭락 나왔을 때 여기 2020년 3월 달에 폭락 나왔을 때가 얼마였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1285, 86, 1285, 86 요때 요 근처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근처 요 근처 요 근처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이렇게 어느새 여기서 횡보하고 막 그러다가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환율이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 그 개인들이 바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우리가 보면 환율이 이렇게 여기 원래는 환율이 한 요 정도 1150 정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1150 정도.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갔으면은 우리나라 이게 코스피가 반대로 갔을 거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 코스피가 반대로 올라갔을 테니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 대고 또 미국의 뭐 또 금리 핑계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환율을 이렇게 투자자들이 바라는 거하고 반대로 간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가면 또 막 큰일 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그게 이제 개인들은 이제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 근처에 지금 다 가가잖아요. 근처에 여기 근처에 여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율은 뭐 여기서 내려가도 좋고 더 가도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율은 이제 여기 대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환율로 보면 환율이 거의 지금 고점권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점권에 이게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환율이 여기서 막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게 아니고 음? 개인들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는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아직 여기에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점권에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갈 길이 어디예요?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율이 한 여기 한 1150 정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히려 이제 내려갈 폭이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점권에 왔다는 것은 여기서 올라온 만큼 이만큼 더 간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내려갈 폭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좋죠. 시장 입장에는 나쁘지 않다. 이게 보시면 이게 환율을 보고 해석을 할 때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거의 이제 고점권에 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위로 막 더 올라가고, 여기서 조금이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약간의 변동폭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이게 고점권에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잖아요. 여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보시면. 응?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나 요 정도만 내려와도 환율은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만 내려가도 보시면. 자, 환율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미국의 지금 나스닥을 보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세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저희가 봤을 때 나스닥이 지난주에만 해도 여기쯤 있었는데,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막 가파르게 내려왔잖아요. 나스닥 보세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여기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막 지금 보면 수직은 아니지만 거의 막 가파른 각도로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길게 해서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급락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면, 지나간 일주일 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거의 급락을 했다. 급락을. 나스닥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나스닥이 중요한데, 다우지수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나스닥이 중요한데, 그래서 나스닥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보시면, 그러면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일주일 동안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땠느냐? 한국 시장은 어땠느냐? 이게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미국의 그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하는 일주일 동안 한국의 시장, 그 한국의 이제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미국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이 더 빠졌냐, 덜 빠졌냐? 이게 더 이렇게 가파르게 빠졌냐? 좀 더 완만하게 빠졌냐? 근데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시장이 뭐 이제 저희 시장은 일주일 동안 뭐 오르는 날도 있다가 내리는 날도 있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을 했는데, 보면, 어떻게 됐냐? 그래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거의 막 이렇게 전저점을 약간 깨는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자, 그래서 환율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환율은 거의 고점권 근처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가 아니고, 고점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은, 이제 환율은 저희 이제 시장하고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고점권에 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고점권까지 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시장 흐름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 이제 지나간 얘기가 됐지만, 그러면 고점권에 왔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는 고점권에서 더 고점권을 향해서 간다. 이것보다는 고점권에서 이제는 이제 적당한 선까지 이렇게 내려갈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더 맞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교육을 받고,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도 설명을 드리고, 또 기술적인 해석도 하고, 아까 제가 관점에서 인생관도 얘기하고 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안 얘기죠. 그럼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투자자가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려면 본인의 이제 그 바꾸기 힘들지만 본인의 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생관이 이왕이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쪽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약간 낙관적이고, 근데 그것을 근거 없이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듯이 이렇게 이런 데이터나 어떤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냥 없는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보면 인생관에 따라서 시장을 볼 때 계속 내려오는 시장을 보는 분은 계속 내려오는 시장을 보고 올라가는 시장을 보는 분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을 본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방금 한 설명은 이해간다. 5번 쳐보세요. 5번. 응? 저희는 어차피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로서 성공하시려면 내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인생관이 좀 바뀌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투자자로서 이렇게 성공하려면 왜 꼭 이게 올라가는 시장도 있는데 왜 내려오는 시장만 계속 모아가지고 보냐 이런 얘기죠. 올라가는 시장도 많이 있는데 올라갔던 시장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올라갈 시장들은 다 이렇게 그저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왜 내려가는 시장만 모아가지고 그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환율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환율 얘기도 환율 얘기도 마찬가지죠. 환율 얘기도 아까 보시면 환율도 음? 이제 저희는 이제 환율이 중요하니까 환율도 이 차트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환율도 보면 환율도 이게 부정적인 분들은 환율을 볼 때도 부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환율이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은 인생관 자체가 관점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환율은 우리가 반대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본다는 얘기 올라가는 것만 본다. 그런데 그 환율이 올라가기만 했다는 얘기죠. 아니다는 얘기죠. 같은 기간 동안에 보면 환율이 어떻게 보면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어느 쪽을 주로 봐야 되냐는 얘기죠. 어느 쪽을.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응?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이런 것을 머릿속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언제 내려오냐는 얘기죠. 많이 올라갔을 때 내려오고, 많이 올라갔을 때 내려오고, 많이 올라갔을 때 내려오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도 보고 제가 이렇게 시장 설명도 하고 미국 나스닥도 설명하고 환율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목표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저희가 결국은 이런 그림들을 보고 저희가 결국은 뭐예요? 멘탈을 관리하자는 거잖아요. 멘탈을 관리하자. 그래야 멘탈을 관리해야 우리가 어떤 종목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우량주가 됐든 이런 것들을 멘탈을 잘 관리해야. 근데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얘기죠. 멘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보지 말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는 얘기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앞으로도 환율이 막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아니고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드는 것이죠. 긍정적인 부분이. 자꾸 이런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맞다는 얘기죠. 이게 단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보면 이게 반복되잖아요. 반복.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왕이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꾸 이런 쪽에 해석을 하면서 자꾸 그런 걸 찾는 것보다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것보다 굳이 그런 걸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이 환율 차트 보고 그 미국 나스닥 시장 보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보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래야 본인들 멘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 또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또 일주일 내에 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보면 일주일 내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악재나 안 좋은 뭐 그 어떤 뉴스나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순간에 그냥 멘탈이 흔들리고 그냥 그죠? 막 내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느냐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종목을 들고 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응? 그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진다는데 막 어쩌고 자꾸 그죠?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국 시장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미래가 중요하죠. 이게 한국의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든 코스닥든 결국 미래가 중요한데, 코스피, 코스닥의 미래를 볼 때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그 나스닥하고 환율하고 본다. 근데 나스닥을 볼 때는 이 나스닥하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봐라.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어느 시장이 지금 강하고 약한지, 그걸 비교하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멘탈을 관리해야 그래서 일주일을 또 이렇게 좀 안전하게 또 보내고 또 일주일을 또 잘 보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일주일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코스닥이 떨어지는 날인데도 저희는 매도할 종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준비를 잘 했고 이렇게 잘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이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해서 좀 큰 수익 우리가 5% 뛰기 10% 뛰기 이게 아니고 그 최소한도 50% 이상 그리고 2배, 3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한 또 판단이 중요한데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그 어떤 경제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더 좋은 가치 판단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결국은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어째 가치 판단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내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한 내 인생관이라든지 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다음 내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관점이 잘 정립이 돼야 그래야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투자를 잘 관리해서 시장에 상관없이 잘 관리해서 우리가 복리 효과를 통해서 우리 계좌를 10년에 10배 제가 얘기했죠. 10년에 10배 그걸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멘탈 관리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예, 제가 오프라인 설 때는 제가 그림 그려놓고 그 계속 설명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수강자분들은 제 강의를 이렇게 몇 학기 다 들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걸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차트도 보여주고, 또 기술적인 해석도 조금 공부했고, 근데 또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가 종목을 들고서 그것도 또 보유도 하고 사기도 하고 아까 제가 사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그것도 매도도 해보고 그리고 또 본인들 계좌가 어떻게 불어가는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수강자분들 제가 얘기한 종목을 다 들고 있어야 돼요 한 종목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다 들고 있어야 된다 그 n분의 1 해서 다 들고 있어야 된다 응? 제가 늘 얘기했죠. 오늘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재미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자기가 안 들고 있는 종목이 또 이렇게 막 카톡에 올라오고 문자 올라오고, 응? 하필이면 내가 안 들고 있는 종목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급등주, 폭등주라는 게 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따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지만, 급등주, 폭등주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 한 3개월, 5개월 이렇게 계속 빠졌어도 그 떨어진 가격에 다시 원위치된 것은 그냥 하루 이틀이면 충분해 하루 이틀 왜냐면 상한가가 그냥 30%니까 그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막 또 많이 막 이게 막 해서 막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막 떨어져 봐야 뭐 20, 30%지 본인들 계좌에서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흐름이 안 좋으면 세력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많이 떨어져 본들 그래 봐야 한 마이너스 한 20, 30%라니까 마이너스 20, 30%. 근데 마이너스 20, 30%는 그냥 상한가 하나 나오면은 그냥 원위치라니까 원위치. 그게 급등주고 그게 폭등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종목을 빼놓지 말고 다 들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로 드리는 종목들 개별주 특히나 이 종목들은 한 종목도 빼놓지 말고 다 가지고 계셔야 그래야 때가 오고 이제 매도해서 수익을 거둬들일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수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야 그래야 본인들 계좌에서 복리 효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그래야 계좌가 일단 2배를 가고 그다음 4배를 가고 그다음 8배를 가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드린 종목에 한 반절만 가지고 있다든지 몇 종목밖에 없다든지 그러면 본인들의 복리 속도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급등주, 폭등주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기술적 행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급등주, 폭등주라는 것은 사자마자 막 하루 이틀 만에 확 하고 이게 급등주, 폭등주가 아니에요. 그게. 음? 그 최소한도 내가 사서 들고 있기를 최소한 2, 3개월 이상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그러면 때가 되면은 이렇게 급등이 딱 나온다니까요. 보면. 그 상한가가 나오면 좋고 상한가가 아니면 20%, 15%, 20%라도 딱 나오면 그러면 하루 이틀 2, 3일이면 그냥 몇 개월간 빠진 게 그냥 하루 이틀 2, 3일 만에 딱 원위치 제자리에 간다니까요. 제자리에. 그게 급등주고 복등인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개별주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세력이 있으면서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종목만. 이게.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